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사업 파트너이자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김창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과의 비교 화면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장점,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제 가격이나 대출 한도, 소득 한도, 금리를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도 보금자리론 6억, 적격대출은 9억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제 9억 원으로 이렇게 시세가 더 올라갔죠. 대출 한도는 보금자리론은 3억 6천, 그리고 적격대출은 5억, 특례보금자리론도 대출 한도가 5억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소득 한도도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금리 면에 있어 갖고는 이제 우대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 더 저렴하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30일부터 이제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고요. 크게 바뀐 내용은 거의 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보면은 일단은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그리고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뭐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DSR은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1월 말부터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9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일단은 KB 부동산 시세에서 그 주택이 조회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은 한국 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여기에도 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도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액. 이 순으로 적용해서 9억 원 이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은 뭐 없다는 거. 자금 용도는 지금 구입 용도 외에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총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뭐 기존 주택을 이제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뭐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무주택 구입자는 80% 내에서 지급된다는 부분이고요. DTI도 뭐 60% 내에서만 대출이 지급된다는 부분. 만기는 6가지 만기인데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만기가 6가지 존재합니다.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만기 40년짜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만기 50년짜리 또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기본형이 일반형이 있는데요. 기본금리는 이제 우대형 같은 경우는 4.65에서 4.95까지 금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형은 4.75에서 5.05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우대금리 적용받으려면은 이런 이제 혜택 해당 사항이 돼야 되는데요. 아낌 2,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10pp에서 최대 40pp까지 그리고 요 우대 금리를 다 중복 적용된다면은 최대 80bp까지 0.8%죠.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뭐 39조 6천억 정도고요.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5억 원 아파트일 경우에 이제 LTV 70% 적용하면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3억 5천에 그리고 대출 한도 5억 미니멈 작은 금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억 5천 그리고 8억 원 아파트 경우에는 LTV 70%를 적용했을 경우에 5억 6천인데요. 그리고 대출 한도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 유지 조건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그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경우에 주의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매매 가격하고 KB 시세가 모두 9억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매물로 나온 매물의 가격이 거래 가격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다. 이랬을 경우더라도 KB 시세를 조회해 보셔서 만약에 9억이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실행청일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급매물을 내놓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집을 매도해서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 부분을 알고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개략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주의할 점 3가지를 위주로 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자금 조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